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무효. 뭐 또는 취소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해제가 됐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무효가 되면 을은 집을 반환해야 되겠죠? 자,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하고 있으면 무단 점유자가 됩니다. 갑은 회복자가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첫째,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겠느냐?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을이 선이면 수취할 수 있고 악이면은 수취할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집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다. 이런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자, 우선은 자주이면서 선이다. 그러면 착하죠? 이때는 현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책임이 감경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을이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지출하면은 회복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뜨는 게 요 부분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자, 비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필요비는 다시 특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자,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는 상계된다. 그래서 을이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자, 유익비는 청구하는 방식이 지출액이나 정가액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1000만원 지출해서 집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1억에서 1억 3천으로 정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죠. 자, 돈을 선택할 때는 주는 자, 회복자가 선택한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요거. 언제? 하나 물어볼까? 자,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한다?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필요비는 즉시. 근데 여기는 임차인이 아니고 무단점유자야. 무단점유자는 언제? 목적물 반환한 때, 반환 청구 받은 때. 아시겠죠? 자, 15번 한번 봅시다. 자, 1번. 무단점유자 을이 건물을 사용이익이나 과실입니다. 자, 을은 지금 선입니까? 악입니까? 모릅니까? 자,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은 임대차 계약이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 선이 맞죠? 선이기 때문에 사용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네요. 이번에 을이 건물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즉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수선비가 아니라 필요비다고. 자, 필요비하고 같은 말. 수선비, 유지비, 보존비 같은 말. 자, 3번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을 때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주이면서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 배상이죠. 그런데 선의는 맞잖아요. 그럼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자, 을은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랍고 을은 임차인인데 매수인이면은 자주지만 임차인은 타주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자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존익 배상이 아니고 전손해 배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고. 자, 4번에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을은 점유정에 지출한 비용은 갑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 자, 이게 비용 상환 청구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 자, 그러면 비용 지출은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했어. 이렇게. 비용 청구는 7월 1일 날 했어. 그 사이에 집주인이 6월 1일 날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출 당시에는 갑이 주인이고 청구 당시에는 갑다시가 주인이야.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매우 중요하다. 자, 만약에 이게 임차인 같으면 갑에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무단점유자죠. 무단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갑에게 청구가 아니고 양수인 갑다시에게 청구해야 된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점유중에 지출한 비용으로 을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비용 상환 청구는 결련성이 있죠.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고.
이게 만약에 5번을 좀 틀어버리면 임대차 종료 후에 점유 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불법 점유가 돼버려요. 그러면 유치권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종료되기 전에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고.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자,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점유자의 잘못으로 목적물에 피해를 줬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1번. 조심하시고. 자, 이번에 보시면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유치권이 있다고 오신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선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선의가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자,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이걸 선의라 합니다. 다른 데 선의하고 좀 달라요. 자, 다른 데는 모른다. 이게 선의거든요. 근데 여기는 과실 수취권이 포함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그게 뭐요? 선입니다. 그럼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것은 주로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즉 지상권이 있다고 오신, 전세권이 있다고 오신,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 이런 게 선이라고. 그러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그런데 담보권이 있잖아요. 유치권은 사용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유치권이 있다고 오신, 이거는 선의가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밑에 빨간 글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거를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유권이 있다고, 임차권이 있다고, 전세권이 있다고, 지상권이 있다고 오신한 자는 취득할 수 있고, 유치권이 있다고, 저당권이 있다고 오신한 자는 취득할 수 없다. 이분이 옳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3번에 해제된 경우에, 자, 여기 보세요. 자, 무효나 취소일 때는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로 처리합니다. 근데 해제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자, 해제가 됐을 때는 점유자와 회복자로 처리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으로 처리하면 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과실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이면 취득하고 악이면 불취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제가 됐을 때 원상회복으로 과실을 돌려줄 때는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무조건 반환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3번도 틀렸죠. 해제된 경우에는 선의 점유자도 과실 수취권이 없고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된다. 자, 4번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그럼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죠. 타주 선의죠. 타주 선의는 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래 맞잖아요. 자주 선의여야 현존이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타주 선이기 때문에 현존이익의 한도에서가 아니고 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번도 X. 자, 올해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는 선의 점유자만이 회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비용 청구만큼은 선악을 안 따집니다. 무조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선악을 따져요. 근데 비용 청구만큼은 악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17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기억을 보십시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어긋났다. 자,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까지 줄 것이고, 그거는 침탈이 아닙니다. 침탈이 아니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04조가 점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입니다. 요게 또 굉장히 시험에 잘 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시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훔쳤습니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병한테 넘어갔어. 병은 다시 정한테 넘겨줬어. 여기까지 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도 침해됐고 점유권도 침해됐다고. 그러면 갑은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4조에 따라서. 자, 여기 특징이 3개라고 어제 적었는데 목요일날 기억납니까? 너무 임박해서 해서 생각이 한 개도 안 나. 옛날에 배운 거는 기억나는데 엊그제 거는 기억이 안 난다. 첫째는 침탈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1년 안에 소송으로 해라. 3가지 특징. 자, 침탈의 개념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자, 그러면 기억은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침탈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은 X. 자, 니온 보세요.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후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 자,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단 말이에요. 자, 이게 보세요. 자, 이 사람을 승계인이라 하고 한 번 더 승계한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승계인은 크게 2 종류가 있잖아. 그죠? 포괄 승계인, 특별 승계인. 요렇게.
요거는 상속인, 요거는 매수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괄성계인은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이 청구를 당합니다. 즉 요게 아버지고 아들이야. 그럼 상속인이죠. 아버지가 도둑놈이죠. 도둑놈의 아들도 도둑놈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선악을 불문하고 갑으로부터 반환 청구를 당한다. 근데 만약에 병이 샀어. 그럼 특별성계인이야. 그러면 만약에 악이가 또 선이다. 요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갑은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때 선의의 특별성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여기 돼 있죠. 그럼 이 그림이 저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고. 만약에 병이 포괄성계인이다. 선악을 안 따지고 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특별성계인이다. 악이다. 그러면 그에게 반환 청구. 선이다.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까 싶은데, 그럼 선의의 특별성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득자, 요게 악이라고. 그럼 갑은 정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건 어째 그래 잘하노? 결론을 외웠나? 은폐물 원칙, 방패. 야, 이제 앞으로 제가 방패로 바꾸겠습니다. 방패. 자, 선의의 특별성계인이 반환 청구를 당하지 않죠? 그럼 앞에서 방패로 막아주고 있잖아요. 뒤에 보호되고 있죠? 보호될 때는 악이자라도 보호된다. 그래서 선의의 특별성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악의의 전득자조차도 반환 청구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 보시면 선의의 매수인, 이게 선의의 특별성계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점유자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럼 선의의 특별성계인으로부터 악의로 전득자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자, 니은도 X. 자, 디귿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맞고. 리을에는 사기죠.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니가 틀렸습니다. 자, 뒤로 18번 보세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기억은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요것도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데 판례가 워낙 많이 집중돼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근데 이거 뭐 할 것도 없어. 그림만 떡 쳐다보면 돼. 그림만. 눈을 빠꼬마히 떠가지고. 자, 여기가 도로야, 도로. 자,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야. 자, 을이라는 사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을의 토지를 뭐랄까요? 야, 잘한다. 피통행지. 아, 속으로 또 요역지 할까 싶어. 피통행지. 아는 게 요역지, 성역지가 아이가. 피통행지. 갑은 통행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을은 돈 주고 이렇게 다녀야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칙은 보상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예외적으로 공짜로 다녀도 됩니다. 자, 공짜로 다닐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일부 양도가 일어났을 때, 하나는 공유물이 분할됐을 때. 그렇게 분할. 무슨 말이냐? 원래 이게 하나의 토지야. 자, 갑이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다가 반만 떼가지고 을한테 양도했다. 이게 일부 양도. 그 다음 하나의 토지인데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쪼갰어. 그걸 뭐야? 분할을 합니다. 그때는 을이 공짜로 다녀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자, 분할이 핵심이는 분할의 동그라미를 딱 치야지. 자, 분할이라는 단어나 일부 양도가 있으면 공짜로 다닌다. 즉 보상할 의무가 없다. 맞네요. 그죠? 니은에 보시면 통행권의 행사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길을 만들어야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니은은 X. 자, 디귿에 20가지가 경계를 넘었다. 자, 이것도 많이 봤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야. 그런데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 나무. 갑의 나무. 나무 가지가 을 쪽으로 넘어왔어. 나무 뿌리가 넘어왔어. 요렇게. 제가 굳이 이걸 칼라로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옛날에는 흰거로 다 썼거든요. 흰거로 가지, 흰거로 뿌리 하니까 어떤 학생이 뿌리가 어느 겁니까? 무로 샀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가지, 뿌리다. 뿌리. 자, 그러면 한의사 빼놓고는 나무 가지가 중요해요. 한의사는 뿌리가 중요하고. 응? 응? 한의사는 우리 국민 중에서 0.000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열매, 과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무 가지는 을이 임의로 자를 수가 없어요. 청구를 해서 갑이 짜도록 합니다. 이걸 청구 제거를 합니다. 근데 나무 뿌리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을이 싹둑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거를 임의 제거. 청구 제거, 임의 제거. 자, 그럼 디귿은 수목 가지, 나무 가지죠? 그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없고 청구 제거로 가야 된다. 이것도 X. 자, 리얼을 읽어보세요.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의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 청구.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를 인지 사용 청구랍니다. 인지 사용 청구.
자, 만약에 을의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경계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하고 싶어. 그러면 경계선 부분에 건축할 때는 을의 토지도 좀 사용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인지 사용 청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은 을에게 인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청구를 했는데 을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갑이 판결받아서 강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을의 집이 있어, 집. 이게 마당이야, 마당. 이거를 우리는 주거라고 합니다, 주거.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 주거에 해당하는 땅을 사용할 때는 을이 거부하면은 판결받아도 안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을의 성낙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때는 을의 성낙을 받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사용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리얼은 보세요. 이웃 사람의 주거에는 반드시 성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주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취득시효네. 취득시효는 여러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할 것도 없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갑이 원래의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25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10년 차, 20년 차, 23년 차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그죠? 첫째, 자주, 평원 공연, 20년 점유, 등기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 왔다. 그러면 을은 취득시효 완성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죠? 자, 등기하면 소유자, 등기하기 전에는 완성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고 을은 완성자란 말이야. 그럼 완성자하고 소유자하고 붙으면 완성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결론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완성자는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지만 소유자는 완성자에게 각종 청구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1번 한번 봅시다. 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아요. 마치 을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걸리지 않는다. 정신 챙기고. 그 다음 소유자 갑은 완성자 을에게 각종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잖아요. 자, 3번에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A,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A. 자, A를 완성자의 점유 승계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엊그제 시험에도 나왔잖아. 자, A가 등기하는 방법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완성자 을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맞네요. A는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자, 4번에 자, 갑에서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병이라는 사람의 동그라미.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병입니다.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병을 등기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A를 점유 승계인, 병을 등기 승계인. 그럼 여기서 완성이 됐으니까 앞에는 완성 전의 승계인, 완성 후의 승계인. 요렇게.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단 말이야. 그럼 완성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기냐? 갑한테는 이기는데 병한테는 이깁니다. 병한테는 집니다. 요게 가장 기본 틀이라고, 기본적으로. 이거조차도 안 돼 있으면 그냥 시험장에 가지 마라.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문에 딱 보면은 요 놈인지 요 놈인지를 신속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그런데 청기누설을 하면 99%는 이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그래야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는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고 병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19번에 벌써 20년 완성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4번의 병은 완성 후 병이단 말이야. 따라서 병한테 못 이기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4번이 틀렸다고. 자, 5번에 보시면 갑이 을의 취득시효를 알면서 병한테 처분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왜? 취득시효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럼 알면서 병한테 처분했단 말이야. 그러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계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는 할 수 없고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채무불이행 이후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 행위로 할 수는 있다. 자, 6번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던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회복.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병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 못하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못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을이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남아있어. 재수가 좋을 때, 지독할 때. 자, 재수가 좋을 때는 뭐냐? 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병이 다시 팔았네, 요렇게. 갑이 소유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다시 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6번도 맞네요. 자, 그래서 갑이 회복을 하면 을은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해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20번, 1번 보겠습니다. 1번도 지문에 굉장히 잘 나오죠. 시효 취득자, 즉 완성자가 원소유자에 의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이 되어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참 길다, 그자? 그림을 보면 간단해요. 자, 만약에 이런 이야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23년 차에 저당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럼 병이 저당권을 등기해도 완성 후 승계인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저당권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을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취득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취득하면 안전하다, 불안하다? 불안해. 그래서 을은 요 병의 저당권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완성자는 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갚아버리고 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럼 갑을 대신해서 갚았는데 을이 갑한테 구상권으로 돈을 받고 부당이득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결론은. 자, 왜 그러냐? 을이 대위해서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킨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순수하게 갑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구상을 할 수 있어요.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갑에게 구상권 행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게 1번입니다. 자, 이번에 보십시다. 상속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점유한 상속인의 점유기간과 아버지의 점유기간을 합쳐서 10년을 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려 하면은 10년을 등기하고 10년을 점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앞사람 등기하고 합해도 되거든요. 앞사람의 점유를 합해도 돼요. 자, 그러면 앞사람이 만약에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예? 아버지라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아버지하고 상속인 아들은 동일합니다.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10년 등기하고 아들이 10년 점유하고 이래도 등기부 취득시효 됩니다. 거꾸로 아버지가 10년 점유하고 아들이 10년 등기하고 그래도 등기부 취득시효 돼. 왜? 아들이 하는 거나 아버지가 하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자, 상속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버지 앞으로 아직 등기가 있죠? 그때 자, 상속인의 점유기간과 아버지의 점유기간을 합해도 되죠? 그래 합해서 10년을 해도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까지 10년 등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가 10년 등기하고 있고 아들이 5년 점유, 아버지가 5년 점유, 점유도 합해도 된다고. 그럼 10년 점유에 해당되고 아버지 등기가 10년이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런 판례입니다. 완성된다 이래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등기하나 아들이 등기하나 아버지가 점유하나 아들이 점유하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같다고. 자, 3번은 맞네요. 점유 승계도 인정하고 등기 승계도 인정하고 그 말은 앞사람의 점유 앞사람의 등기도 합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198조에는 점유 계속의 추정이 있습니다.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게 판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땅 주인이 갑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취득시효를 하려면 20년을 점유해야 되죠? 그럼 을이 20년간 계속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198조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뭐라 돼 있냐? 을이 최초로 점유했다. 입증.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 입증. 그러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달라요. 이렇게. 을다시가 10년 점유, 을이 10년 점유. 이래 해도 198조가 적용되겠느냐? 이게 판례예요. 우리 판례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을다시가 최초로 점유했다. 입증.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입증. 점유를 승계했다. 입증. 세 가지를 입증하면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오케이? 자, 5번에 보겠습니다. 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했다. 점유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자, 여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열심히 20년간 점유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이 갑자기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아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을의 시효 진행이 중단되냐 그 말입니다. 완성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성을 막을 수 있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갑이 아무리 남한테 팔아도 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 남한테 팔아서 등기해주는 거로는 을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뒤로 넘겨봅시다. 시간 잘 간다. 21번은 좀 복잡하니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